현석아.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석이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목소리죠? 할머니 왔어요? 그래, 할머니 왔다. 괜찮니? 어디가 많이 아프니? 현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할머니, 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눈이. 현석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복녀는 현석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손자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아침 안개가 논밭을 감싸고 있는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72세 최복녀는 늘 그랬듯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죠. 손자 현석이 군대에 간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현석이 녀석,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복녀는 혼잣말을 하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나무가 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죠. 마당 한쪽에는 현석이 어릴 때 만들어준 표적판이 아직도 걸려 있었습니다. 나무판에 그려진 관역의 중심은 구멍이 뚫려 있었죠. 할매는 정말 총 잘 쏘세요? 어린 현석이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복녀는 웃기만 했죠. 그냥 옛날에 조금 배웠단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복녀는 젊은 시절 여성특공대에서 저격수로 활동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바람의 총구라고 불렸습니다. 어떤 날씨, 어떤 거리에서도 표적을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복녀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죠.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농담처럼 말했어요. 최복녀 할매는 사격장에서도 눈 감고 총 쏜다더라. 그 할매 손놀림 보면 예사롭지 않아.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복녀가 의도적으로 숨겨왔으니까요. 과거의 일들은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마음먹었었거든요. 점심을 혼자 먹으며 복녀는 현석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격 훈련에서 1등 했어요. 할머니가 어릴 때 가르쳐 주신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복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석은 복녀의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키워온 외손자였죠. 그 아이만큼은 평범하게, 안전하게 살았으면 했습니다. 오후에는 밭일을 했어요. 배추를 솎아내며 복녀는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임무를 수행하며 방아쇠를 당겼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총 대신 호미를, 표적 대신 배추를 마주하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어요. 해가 지자 복녀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현석이 어릴 때 함께 별자리를 찾던 기억이 났어요. 할머니, 저 별 중에서 제일 밝은 게 뭐예요? 북극성이란다. 길을 잃었을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는 별이지. 복녀는 북극성을 찾아 바라봤습니다. 현석이가 무사히 돌아오길, 그것만이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과거에 화려했던 실력도, 전설 같던 명성도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손자 하나 무사하면 그걸로 충분했죠. 밤이 깊어지자 복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는 군번줄과 옛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복녀는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되겠지. 복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때의 복녀는 아직 몰랐어요. 그 평범할 줄 알았던 다음 날 오후 복녀의 일상을 산산조각 낸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오래된 벽걸이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댔죠. 복녀는 밭에서 돌아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현석 이병의 보호자이신 최복녀 할머니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공식적이고 딱딱한 어조가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복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현석이가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 손자분께서 훈련 중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지금 대구의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가능하시면 빨리 와주십시오. 복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부상이라니. 어디를 얼마나 다쳤다는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병원에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복녀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치솟아 올랐죠. 안 돼. 현석이가. 복녀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이장에게 부탁해서 대구까지 차를 얻어 탔어요. 3시간이 넘는 길이었지만 복녀에게는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발, 큰일 아니길. 복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현석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처음 걸음마를 뗄 때, 학교에 입학할 때, 군대 가던 날 환하게 웃던 모습까지. 국군수도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접수처에서 현석의 병실을 확인하고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7층 정형외과 병동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복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현석의 두 눈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왼쪽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고 얼굴 곳곳에 상처가 보였습니다. 현석아.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석이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목소리죠? 할머니 왔어요? 그래, 할머니 왔다. 괜찮니? 어디가 많이 아프니? 현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할머니, 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눈이. 현석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복녀는 현석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손자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뭔 소리니? 일시적인 거 아니니? 치료하면 나아지는 거 아니니?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의사였어요. 보호자분이세요? 김현석 환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녀는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환자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훈련 중 탄두 반사에 의한 파편이 양쪽 시신경을 손상시켰습니다. 왼쪽 팔 골절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시력은 어떻다는 거예요? 실명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복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어요. 탄두 반사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훈련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자세한 경위는 부대에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의사는 의무 기록을 복녀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복녀는 젊은 시절 군에서 각종 사고 보고서를 많이 봤었거든요. 이 기록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탄두 반사라는 게 일반적인 사고인가요?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안전 수칙을 지켰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죠.
복녀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현석이가 우선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복녀는 현석 곁에 앉았습니다. 현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복녀는 현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괜찮다, 현석아. 할머니가 있으니까 걱정 마라. 하지만 복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누군가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석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다짐했어요. 진실을 알아내겠다. 반드시. 복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설의 저격수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현석이 잠든 새벽, 복녀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계단참에서 밤새 생각을 정리했어요. 의무기록의 이상한 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탄두반사라는 설명이 너무 모호했어요. 구체적인 상황 설명도 목격자 진술도 없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복녀는 확신했습니다. 50년 전 군 생활의 경험이 되살아났어요. 뭔가 숨기려는 냄새가 났거든요. 아침 일찍 복녀는 현석에게 말했습니다. 현석아, 할머니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할머니? 멀지 않은 곳이다. 금방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마라. 복녀는 택시를 타고 현석이 훈련받던 부대 근처로 향했습니다. 경상북도 칠곡에 있는 육군 제50 보병사단이었어요. 부대 정문 앞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었지만 복녀에게는 방법이 있었어요. 부대 후문 쪽으로 돌아가자 철조망 너머로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사격장도 멀리 보였어요. 복녀는 지형을 머릿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예전 실력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복녀는 주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CCTV 카메라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분명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죠.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복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냉정한 인상이었어요. 최복녀 씨 맞으십니까? 복녀는 놀랐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 리 없었거든요. 당신이 누구시죠? 국방부 인권감찰관 강주희입니다. 김현석 이병 사고 건으로 조사 중이었는데 마침 뵙게 되었네요. 강주희라는 이름이 복녀의 기억 속에서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혹시 강주희 30년 전 여군사관학교 출신? 강주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최복녀, 설마 전설의 바람의 총구, 살아계셨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30년 전 강주희는 신임 장교였고 복녀는 특수부대에서 교관으로 있을 때 짧은 인연이 있었어요. 당시 복녀는 이미 전설적인 저격수였고 강주희는 그런 복녀를 존경했던 후배였습니다. 주희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감찰관이라니. 복녀 선배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손잡은 일로 많이 힘드시죠? 강주희는 복녀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앉아 둘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석이 사고, 정말 사고가 맞나요? 복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강주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탄두반사로 양쪽 시신경이 동시에 손상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조사 중이에요. 하지만 부대 내부에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뭔가 숨기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복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주희야,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내 손자 일이야. 선배님.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사건에는 생각보다 큰 인물들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연루되어 있든 상관없어. 진실을 알아내야 해. 복녀의 목소리에 결의가 묻어났습니다. 강주인은 복녀를 바라봤어요. 30년 전 그 날카로운 눈빛이 그대로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상대가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강주인은 명함을 복녀에게 건넸습니다.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받아두세요. 강주인은 작은 USB를 건넸어요. 현석 이병의 부대 내 동선과 훈련 일정표예요. 공식적으로는 줄 수 없는 자료지만 복녀는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마워, 주희야.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런 일로 도움을 받게 되네. 선배님께서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카페를 나선 복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USB를 만지작거렸어요.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병실에 돌아오니 현석이 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어요. 그냥 병원 주변 좀 둘러봤다. 현석아, 혹시 사고 나기 전에 이상한 일은 없었니? 현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오태식 교관님이 평소보다 훈련을 힘들게 시켰어요. 저만 유독 더 힘들게 시키는 것 같았어요. 오태식이라고? 복녀의 머릿속에서 뭔가 번뜩였습니다. 그 이름이 익숙했어요. 오래전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그 교관이 어떻게 생겼니? 키가 크고 눈이 날카로워요. 수염도 기르고 있고. 왜 그러세요, 할머니? 복녀는 확신했습니다. 오태식? 30년 전 자신과 악연이 있던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날 밤 복녀는 병원 로비에서 강주희가 준 USB를 확인했습니다. 현석의 훈련 일정과 부대 내 동선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사고 당일의 훈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실탄 사격 훈련. 교관 오태식? 복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복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전설의 저격수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복녀만의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복녀는 현석이 잠든 사이 병원 로비에서 강주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희야, 나야. 급하게 만날 수 있을까?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밤늦은 시간인데. 오태식이라는 이름 기억나니? 30년 전 그 인간 말이야. 강주희의 목소리가 긴장됐습니다. 설마 그 오태식이요? 선배님과 문제가 있었던. 맞아. 현석이 담당 교관이 바로 그놈이야. 30분 후 강주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면회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배님, 오태식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1994년 겨울이었어. 내가 특수부대에서 교관으로 있을 때 일이야. 오태식은 그때 중이었는데 훈련병들을 상대로 사적 제재를 일삼았어. 복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훈련병 한 명이 오태식의 구타로 중상을 입었어. 나는 그걸 상부에 보고했지. 하지만 오태식은 연주를 이용해서 무마시켰어. 오히려 나보고 참견하지 말라고 협박했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놈의 비리 증거를 모아서 다시 고발했어. 결국 오태식은 좌천됐지. 그때 그놈이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소리쳤던 게 기억나? 강주인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그때의 원한으로 현석 이병을. 가능성이 높아. 그놈은 원래 그런 성격이야. 비겁하고 치졸해. 강주인은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오태식 교관의 이력을 찾아볼게요. 있네요. 현재 47세, 육군 소령, 사격 교관으로 5년째 근무 중이에요. 5년이면 충분히 계획을 세울 시간이었겠네. 복녀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선배님,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추측만으로는. 증거를 찾아야지. 주희야, 훈련 당일 CCTV 영상이나 드론 촬영 기록은 없을까? 있을 거예요. 요즘은 모든 훈련을 기록으로 남기거든요. 하지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방법이 있을 거야. 너는 감찰관이잖아. 강주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복녀의 말이 맞았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했어요. 선배님,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해 볼게요. 고마워, 주희야.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어. 그때 복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잠깐 깼는데 안 계시네요. 곧 올라갈게, 현서가. 조금만 기다려. 복내는 강주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움직여 볼게. 예전 실력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선배님, 위험해요. 혼자 하지 마세요. 걱정 마. 나는 바람의 총구였어. 들키지 않을 자신은 있어. 이틀 후, 복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새벽 4시, 부대 후방 산림 지역에 잠입했어요. 50년 전 특수부대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움직일 수 있었어요. 부대 경계선 근처까지 접근한 복녀는 망원경으로 훈련장을 관찰했습니다. 새벽 점호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병사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녀는 훈련장 배치도를 머릿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CCTV 위치, 경비병 동선, 사각지대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어요. 저기가 현석이가 다쳤던 사격장이구나. 복녀는 사격장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표적지 설치 위치, 사격 라인, 관측소 등을 확인했어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 각도로는 탄두 반사가 일어날 수 없어. 복녀는 확신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때 강주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긴급. 드론 영상 확보했음. 지금 만나자. 복녀는 조용히 산을 내려와 강주희와 만났습니다. 강주희는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보여줬어요. 선배님, 이거 보세요. 사고 당일 드론 촬영 영상이에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사격 훈련을 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현석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 부분을 자세히 봐요. 강주희가 특정 장면을 확대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저건 복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상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현석이 있는 라인을 향해 의도적으로 총을 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도 실탄으로 말이죠. 이건 명백한 고의야.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범죄지. 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촬영 각도상 범인의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녀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범인의 체격과 움직임을 분석했어요. 이 체격, 이 움직임. 오태식이 맞아. 하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해요.
얼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다른 증거를 더 찾아야겠네. 주희야, 교신 로그는 없을까? 훈련 당시 무전 기록 말이야. 그것도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복녀는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손자가 고통받는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오태식? 이번엔 내가 당할 차례야. 복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전설의 저격수 바람의 총구가 다시 한번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희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진실을 밝혀내는 거야. 복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 날카로운 결의가 되살아났어요. 복녀는 현석의 병실에 돌아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석은 여전히 눈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현석아, 할머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빨리 나와서 집에 가자는 뜻이야. 하지만 복녀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오태식과 직접 대면해야 할 때가 왔어요. 다음 날 아침, 복녀는 현석에게 말했습니다. 현석아, 할머니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저녁에 돌아올게. 어디 가시는데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걱정 마라. 옛날 군대 친구 만나러 가는 거야. 복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현석이 걱정할까 봐서였어요. 오후 2시, 복녀는 부대 앞 군인 가족들이 자주 찾는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주희가 미리 확인해준 정보에 따르면 오태식은 매일 이 시간에 외박 나온 부하들과 함께 이곳을 찾는다고 했어요. 30분 정도 기다리자 오태식이 나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복녀는 그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 오만한 표정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오태식은 부하 병사 2명과 함께 들어와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복녀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말투와 행동을 살펴봤어요. 야, 너희들 훈련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 김현석, 그 놈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오태식의 말에 복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현석을 모독하는 말이었어요. 교관님, 현석이 형 정말 안 됐어요. 사고였는데 너무 심하게 다쳤잖아요. 사고? 그게 사고 같아 보이냐? 자기 실수로 그런 거야. 총 다루는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복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오태식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실례합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오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할머니가 누구시죠? 저희가 아는 분인가요? 김현석 이병의 할머니입니다. 오태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아, 그러시군요. 손자분 일로 많이 걱정되시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복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오태식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당연하죠. 훈련 중 일어난 불상사니까요. 불상사라? 그게 정말 사고였을까요? 오태식이 긴장했습니다. 복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30년 전 기억나세요? 최복녀라는 이름. 오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복녀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최복녀, 바람의 총구, 맞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부하 병사들이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자리를 떴어요. 이제 복녀와 오태식만 남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 손자가 이렇게 됐구나.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훈련을 시켰을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드론 영상에 내가 고의로 쏜 게 다 나와 있어. 오태식이 당황했습니다. 드론 영상의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 게 있을 리가. 당신이 뭘 봤다는 거예요? 내가 현석이한테 실탄을 쐈지. 탄두 반사가 아니라 직사였어. 오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비웃으며 말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30년 전에 나를 엮어놓고 이번에도 그러려고요? 증명? 그래, 증명해주지. 복녀는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였어요. 오태식의 오른팔 셔츠에 빨간 점이 찍혔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 30년 전 내 솜씨 기억나지? 오태식이 얼어붙었습니다. 복녀의 손놀림이 여전히 정확했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걱정 마. 사람 죽이는 건 내 취향이 아니야. 하지만 내 손자 일은 다른 문제지. 복녀는 레이저를 끄고 오태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왜 현석이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 30년 전 원한 때문이지. 그건 인정해. 내가 고의로 한 일이라고. 오태식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복녀의 기세에 눌려 있었어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일은 끝났어요. 그 손자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 거고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복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복녀는 오태식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잘 들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내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를 준비나 해. 오태식이 반박하려 했지만 복녀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최복녀, 당신이 뭘 하든 소용없어요. 나는 이미 윗선과 다 정리했거든요. 복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윗선? 누구 말이야?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당신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복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늙은이라. 그래, 늙긴 했지. 하지만 총은 아직도 정확하게 쏠 수 있어. 복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오태식과의 대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윗선과 정리했다는 말은 이 사건에 더 큰 인물이 개입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복녀는 강주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희야, 나야. 오태식과 만났어. 어떻게 됐어요? 확신이 섰어. 그놈이 고의로 한 일이 맞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 윗선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야. 윗선이요? 누군지 확인하셨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반드시 찾아낼 거야. 복녀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복수가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어요. 현서가, 할머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복녀의 다짐은 확고했습니다. 전설의 저격수가 다시 한번 세상에 나서는 순간이었어요. 복녀는 현석의 병실에 돌아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석은 여전히 눈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는 손자를 바라보며 복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석아, 할머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복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석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주희로부터 받은 드론 영상과 부대 내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복녀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30년 전 자신과 악연이 있던 오태식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석이 깨어나자 복녀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석아, 할머니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저녁에 돌아올게. 어디 가시는데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현석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할머니 혼자 어디 다니는 게 불안했던 거죠. 걱정 마라. 옛날 군대 친구 만나러 가는 거야. 그 친구가 현석이 일에 대해서 좀 알아봐 준다고 하더라. 복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현석이 진실을 알면 더 고통스러워할 게 뻔했어요. 손자를 보호하기 위한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이 할머니가 뭘로 보이니? 아직 팔팔해. 금방 돌아올 테니까 간병인 아주머니랑 잘 있어라. 복녀는 현석의 이마에 손을 올려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이 소중한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1시 복녀는 부대 인근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강주희가 미리 조사해준 정보에 따르면 오태식은 매일 오후 2시쯤 부대 앞 고향식당이라는 곳을 찾는다고 했어요. 외박 나온 부하들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고향식당은 군부대 앞에 흔히 있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군인 가족들과 면회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죠. 복녀는 입구 근처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자연스럽게 살펴보며 출입구와 비상구, CCTV 위치까지 파악했어요. 오래전 특수부대에서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뭘 드릴까요?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그리고 물은 많이 주시고요. 복녀는 된장찌개를 주문했지만 사실 먹을 생각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자리를 지키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 50분이었어요. 정확히 이 시 오태식이 나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복녀는 그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 어깨를 쫙 펴고 걷는 거만한 걸음걸이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머리에 흰 털이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생긴 것만 달랐어요. 오태식은 부하 병사 2명과 함께 들어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복내는 귀를 기울여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30년 전과 똑같은 오만한 말투였습니다. 야, 너희들 훈련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 김현석, 그 놈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복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현석을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분노가 치솟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교관님, 현석이 형 정말 안 됐어요. 사고였는데 너무 심하게 다쳤잖아요. 한 병사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석과 함께 훈련받던 동기였나 봤어요. 사고? 그게 사고 같아 보이냐? 오태식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그건 자기 실수로 그런 거야. 총 다루는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군대에 왔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복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모독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테이블을 치고 일어나려는 순간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계획대로 해야 했어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됐습니다. 복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오태식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72세 할머니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오태식이 고개를 들어 복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군인 특유의 거만함이 묻어 있었어요. 복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누구인지 가늠해 봤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시죠? 저희가 아는 분인가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식사를 방해받는 것이 불쾌한 듯 했습니다. 김현석 이병의 할머니입니다.
복녀의 말에 오태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세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손잡은 일로 많이 걱정되시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태식의 말은 형식적이었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빈말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복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오태식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일반적인 할머니의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당연하죠. 제 지도를 받던 병사였으니까요. 훈련 중 일어난 불상사라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불상사라? 그게 정말 사고였을까요? 복녀의 질문에 오태식이 긴장했습니다. 평범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물론 사고였죠. 훈련 중에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고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30년 전 기억나세요? 최복녀라는 이름. 오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쏟아져 나왔어요. 복녀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최복녀, 바람의 총구,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자신의 인생을 망쳤던 그 여자가 눈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복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하 병사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자리를 떴어요. 교관과 할머니 사이에 뭔가 심각한 대화가 오갈 것 같았거든요. 이제 복녀와 오태식만 남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너 때문에 내 손자가 이렇게 됐구나. 복녀의 말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태식은 당황했지만 시치미를 뗐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훈련을 시켰을 뿐이에요. 김현석 이병의 사고는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복녀는 가방에서 작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강주희가 복사해준 드론 영상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알겠어? 사고 당일 드론 촬영 영상이야. 내가 고의로 현석이한테 쏜 게 다 나와 있어. 오태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드론 영상의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자신이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 게 있을 리가. 당신이 뭘 봤다는 거예요? 직접 보여줄까? 복녀는 태블릿을 켜려고 했습니다. 오태식이 재빨리 손으로 막았어요. 여기서 그런 걸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봐요. 그럼 인정하는 거네? 내가 현석이한테 실탄을 쐈다는 걸. 오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증명할 수 있어? 30년 전에 나를 엮어놓고 이번에도 그러려고? 오태식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오히려 개구리 소리를 했어요. 증명? 그래, 증명해주지. 복녀는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레이저 포인터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특수 제작된 정밀 레이저 조준기였습니다. 스위치를 누르자 오태식의 오른팔 셔츠에 빨간 점이 정확히 찍혔습니다. 심장에서 5c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겠어? 30년 전 내 솜씨 기억나지? 오태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빨간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만약 복녀가 진짜 총을 가지고 있다면 저 정확도로 자신을 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오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복녀의 실력을 직접 봤기 때문에 더욱 두려웠습니다. 걱정 마. 사람 죽이는 건 내 취향이 아니야. 하지만 내 손자 일은 다른 문제지. 복녀는 레이저를 끄고 오태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1미터도 안 됐어요. 내가 왜 현석이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 30년 전 원한 때문이지. 나를 직접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내 손자를 노린 거야. 그건 오태식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복녀의 추리가 정확했거든요. 인정해. 내가 고의로 한 일이라고. 그럼 이 일을 조용히 정리해 줄 수도 있어. 복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정리할 생각 따위는 없었어요. 하지만 오태식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오태식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미 일은 끝났어. 그 손자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 거고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복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복녀는 오태식의 귓가에 바짝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잘 들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내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를 준비나 해. 오태식이 반박하려 했지만 복녀의 기세에 눌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최복녀, 당신이 뭘 하든 소용없어요. 복녀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오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미 윗선과 다 정리했거든요. 이 일은 묻힐 거예요. 복녀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윗선? 누구 말이야?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당신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오태식의 말에서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는 더 큰 인물이 개입되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복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늙은이라. 그래, 늙긴 했지. 하지만 총은 아직도 정확하게 쏠 수 있어. 그리고 늙은이가 무서운 건 잃을 게 없다는 거야. 복녀는 마지막으로 오태식을 쏘아봤습니다. 30년 전에는 내가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갈 거야. 복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오태식과의 대면에서 예상보다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그가 고의로 했다는 확신과 함께 배후에 더 큰 인물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복녀는 강주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희야, 나야. 오태식과 만났어. 어떻게 됐어요? 위험하지는 않으셨어요? 확신이 섰어. 그놈이 고의로 한 일이 맞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 윗선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야. 윗선이요? 혹시 누군지 확인하셨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반드시 찾아낼 거야. 주희야, 국방부 고위 간부 중에서 오태식과 연관이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봐. 알겠어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복녀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현서가, 할머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그리고 너한테 그런 짓을 한 놈들을 반드시 벌받게 할 거야. 복녀의 다짐은 확고했습니다. 전설의 저격수 바람의 총구가 다시 한번 세상에 나서는 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총이 아닌 진실로 적들을 무너뜨릴 생각이었습니다. 복녀가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석은 간병인 아주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복녀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돌아오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응, 현석아. 할머니 왔다. 복녀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오태식과의 만남에서 얻은 정보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윗선이라고 언급한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게 중요했어요. 군대 친구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조사 중이래.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 복녀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현석이 진실을 알면 더 괴로워할 게 뻔했거든요. 그날 밤 현석이 잠든 후 복녀는 강주희와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만났어요. 강주희는 노트북을 가져와 있었습니다. 선배님, 오태식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 봤어요. 강주희가 화면을 복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오태식의 인사기록과 주요 관계자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이 양정필 준장이에요. 양정필? 복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이름이 기억 속에서 뭔가를 건드렸어요. 현재 국방부 인사기획관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오태식과는 20년 전부터 인연이 있었어요. 그때 오태식이 좌천당했을 때 양정필이 도와서 복귀시킨 것으로 보여요. 강주희가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양정필의 경력과 오태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서들이었어요. 잠깐, 이 양정필이라는 사람, 30년 전에도 있지 않았나? 복녀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오태식을 고발했을 때 그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던 인물 중 하나가 양정필이었어요. 맞아요. 30년 전 당시에는 대위였는데 오태식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 중 하나였어요. 그럼 그때부터 오태식과 한패였다는 거네. 복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30년 전 진실을 덮으려 했던 그들이 아직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선배님, 더 심각한 건 양정필이 현재 국방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사권을 쥐고 있어서 많은 장교들이 그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오태식이 윗선과 정리했다고 한 거구나. 복녀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태식의 개인적 원한에 양정필의 비호가 더해진 거였어요. 주희야, 양정필의 일정을 알 수 있을까? 왜요? 설마 직접 만나실 생각은 아니시죠? 만나야지. 그래야 이 일의 전말을 확실히 알 수 있어. 강주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님, 너무 위험해요. 양정필은 오태식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에요. 국방부에서 실세 중 하나거든요. 그럴수록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30년 전에는 내가 증거 부족으로 놓쳤지만 이번에는 달라. 복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강주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양정필의 이번 주 일정을 찾아볼게요. 강주희가 국방부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서 양정필의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모레 오후에 국방부 청사에서 국정감사 준비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사적 모임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사적 모임? 어떤 모임인지 알 수 있어? 군 관련 업체 CEO들과의 만찬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장소는 그랜드 호텔 VIP룸이네요. 복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우니 사적 모임을 노려야 했어요. 주희야, 그 만찬에 참석하는 사람들 명단을 구할 수 있을까? 시도해 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다음 날 복녀는 현석에게 또다시 외출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요. 몸은 괜찮으세요? 걱정 마라. 내 일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거야.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복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주희가 조사해준 정보에 따르면 양정필의 만찬은 저녁 7시에 시작된다고 했어요.
복녀는 오후부터 호텔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그랜드 호텔은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보안이 삼엄했고 VIP룸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녀에게는 방법이 있었어요. 복녀는 호텔 직원으로 위장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청소용 유니폼을 입고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오랜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VIP룸 청소 나왔는데요. 호텔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복녀를 대충 확인하고 통과시켜줬어요. VIP룸 근처까지 접근한 복녀는 적당한 곳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양정필이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55세 정도의 남자였습니다. 군인 특유의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양정필을 따라온 사람들도 모두 중년 남자들이었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것으로 보아 사업가들인 것 같았습니다. 복녀는 이들의 대화를 엿들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VIP룸 옆 복도에 청소 도구를 두고 자연스럽게 청소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양 준장님, 요즘 국정감사 때문에 바쁘시겠어요. 할 일이 많긴 하죠. 특히 군 내부 사고 처리가 복잡해서 말이에요. 양정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는 긴장했어요. 사고 처리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별거 아니에요. 훈련 중 실명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유가족이 좀 시끄럽게 구는 것 같아서요. 복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현석의 사고를 그렇게 가볍게 말하다니. 하지만 이미 정리했으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담당 교관과도 얘기가 끝났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요즘 같은 때 군에 안 좋은 일이 터지면 곤란하잖아요. 물론이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들의 대화에서 복녀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양정필이 직접 이 사건의 은폐를 지시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복녀는 더 들어보고 싶었지만 호텔 직원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너무 오래 한 곳에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녀는 자리를 떠나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만찬이 끝나면 양정필과 직접 대면할 계획이었어요. 3시간 후 만찬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정필은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로비로 내려왔어요. 복녀는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양정필이 혼자가 되는 순간을 노리고 있었어요. 화장실로 향하는 양정필을 따라간 복녀는 복도에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양정필 준장님. 양정필이 돌아봤습니다. 낯선 할머니가 자신을 부르는 게 의아했어요. 누구시죠?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30년 전 기억나십니까? 최복녀라는 이름. 양정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설마 바람의 총국 살아있었군요. 오래간만이네요, 양준장. 복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지만 반가울 게 없었어요.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를 만나러 온 건가요? 당연히 만나러 왔죠. 내 손자 일 때문에. 양정필이 당황했습니다. 김현석이 복녀의 손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손자요? 혹시 김현석 이병을? 맞아요. 당신들이 고의로 다치게 한 그 아이가 내 손자예요. 양정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어요. 고의라니요? 그건 훈련 중 사고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태식이 고의로 한 일이고 당신이 그걸 덮어준 거죠. 복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정필은 변명을 생각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드론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의 대화도 녹음했고요. 복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녹음하지 않았지만 양정필을 압박하기 위한 허세였어요. 양정필이 긴장했습니다. 만약 정말 녹음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최복녀 씨, 30년 전 일도 그렇고 지금 일도 그렇고 당신은 항상 불필요한 참견을 하는군요. 불필요한 참견? 정의를 실현하는 게 참견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의라. 양정필이 비웃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군대는 조직이고 조직에는 질서가 있어야 해요. 질서?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게 질서예요? 복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양정필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조용히 얘기합시다. 양정필이 복녀를 구석진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최복녀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미 일은 끝났어요. 김현석 이병은 공상 처리되어서 보상도 받을 거고요. 보상으로 눈을 되돌려 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지만 최선의 보상을 해드릴 거예요. 양정필의 말에 복녀는 분노했습니다. 3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죠. 그때도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저도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있고, 책임 있는 자리? 그래서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복녀는 양정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양준장,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진실을 밝히고 오태식을 처벌하세요. 그럼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양정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해요. 이미 너무 많은 게 얽혀 있어요. 오태식도 제 사람이고 이 일을 크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전쟁이네요. 복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전쟁이라니요? 72세 할머니가 국방부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복녀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양정필은 복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30년 전에도 복녀는 무서운 상대였거든요. 호텔을 나선 복녀는 강주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희야, 양정필과 만났어. 어떻게 됐어요? 확실해졌어. 양정필이 배후에 있고 오태식과 함께 이 일을 덮으려고 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어. 선배님, 정말 위험할 거예요. 상대가 너무 커요. 상관없어. 내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복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전설의 저격수가 마지막 총성을 울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양정필과의 만남 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할 때였습니다. 강주희에게서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일주일 후 국방부에서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양정필도 참석 예정이었어요. 선배님, 정말 위험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걱정 마, 주희야. 사람을 해치려는 게 아니야. 다만 진실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는 거지. 복녀는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봉인해뒀던 과거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군번줄, 옛 사진, 그리고 낡은 스코프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복녀는 스코프를 손에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총은 없었지만 계획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행사 당일 복녀는 국방부 청사 근처 건물 옥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주희가 미리 확인해 준 경로로 침입한 거였어요. 50년 전 특수부대 기술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복녀는 스코프로 양정필을 찾았어요.
연단에서 연설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십자선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어요. 총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거든요. 대신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강주희가 준비한 실시간 방송 장비를 켰어요. 드론 영상과 오태식, 양정필과의 대화 녹음 파일이 인터넷에 동시 업로드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72세 최복녀입니다. 복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생방송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제 손자 김현석이 군 훈련 중 실명하게 된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실시간으로 시청자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복녀는 30년 전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현석의 사고, 오태식과 양정필의 은폐 시도까지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증거 영상들도 함께 공개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군대의 현실입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양정필은 행사장에서 복녀의 생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모든 게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복녀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방송이 종료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양정필은 해임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긴급 조사에 들어갔고 오태식도 구속되었어요. 복녀의 용기 있는 폭로가 결실을 맺은 거였습니다. 복녀는 병원으로 돌아가 현석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현석아.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내가 당한 일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도. 현석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자신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으니까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아니야, 현석아. 할머니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복녀는 현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복녀의 생방송 이후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었어요. 양정필은 해임된 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오태식은 고의 상해와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한 달 후 복녀는 현석과 함께 안동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석은 여전히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할머니, 집이 그리웠어요. 그래, 현석아. 이제 진짜 집에 왔다. 복녀는 현석을 부축해서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표적판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할머니, 저 표적판 이야기해 주세요. 할머니가 정말 총을 잘 쏘셨던 거죠? 그래, 현석아. 할머니는 젊었을 때 저격수였어. 하지만 그건 이제 과거야. 복녀는 현석에게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성특공대에서의 활동, 바람의 총구라는 별명,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웠던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와,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다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할 건 없어. 중요한 건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며칠 후 강주희가 안동까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공식 문서를 들고 있었어요. 선배님, 좋은 소식이에요. 현석 입영에 대한 공상 처리가 확정됐고 국가에서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그래, 고마워 주희야. 그리고 오태식은 10년형을 받았고 양정필도 2년형의 군에서 영구 퇴출됐어요.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시다니.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도와줬잖아.
복녀와 강주인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현석아, 이리 와서 앉아라. 현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할머니, 저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할머니가 늘 곁에 있을 테니까. 복녀는 현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비록 눈은 안 보이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 현석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해. 그날 저녁 복녀는 오래된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건들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현석의 군번줄을 넣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함께 묻어두는 의미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복녀는 상자를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현석의 군 동기들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현석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현석이 형, 정말 대단해요. 형 할머니도 정말 멋있으시고, 할머니가 영웅이에요. 뉴스에서 봤어요. 젊은 병사들의 말에 복녀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할머니, 저희도 군대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 할머니처럼 용기 내겠어요. 복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복녀는 현석과 함께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현석은 볼 수 없었지만 복녀의 설명을 들으며 상상했어요. 할머니, 북극성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야. 길을 잃었을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는 별이지. 할머니가 제 북극성이에요. 현석의 말에 복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현석아, 할머니는 언젠가 먼저 갈 거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 늘 있을 거니까 길을 잃지 마라. 네, 할머니. 저도 다른 사람들의 북극성이 되고 싶어요. 복녀는 현석을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모든 고생이 의미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복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사격 대신 정의를, 폭력 대신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아, 진짜 용기는 강한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야. 옳은 일을 하는 거란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희들은 할머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복녀의 하루하루는 평범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현석은 점자를 배워 공부를 계속했고 장애인 인권 운동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복녀는 오래된 군번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상자에 넣어 창고 깊숙이 보관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최복녀의 전쟁은 끝났어. 하지만 복녀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손자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했고 정의가 실현되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복녀와 현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말이에요. 침묵의 총은 이제 영원히 울림의 진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